안녕하세요. KSB 발행인 박한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21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번 선거를 보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네거티브 선거, 이제는 정말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상대방을 오직 적으로 간주해서 TV 토론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화가 나고 참담합니다. 오늘은 정치, 교육,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성 불감증, 인성 파탄으로 범죄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유 없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심지어 자신이 낳고 기른 부모를 해치는 폐륜 범죄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의 공통점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화가 나서 스트레스 때문에 심지어 재미로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인성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성 불감증이 인간성 상실을 가져왔고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끔찍한 범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능 한번 보십시오.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것, 이게 하나의 재미가 되었고 당연한다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는 더 어떻습니까? 범죄와 폐륜, 이것을 소재로 해야 시청률이 오르고 흥행에 성공합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해야 시청자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오직 1등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여기에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도 양심을 속여도 결과만 좋으면 됐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매몰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 과연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 K방역과 한류 열풍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2023년 58%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인이 싫다라고 이야기한 청년들은 무려 10명 중에 3명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혹독한 경쟁, 삶 자체에 힘들고 피곤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성취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우울증 1위, 그리고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자살률 1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행복지수는 여전히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이 정신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횡패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성이 붕괴된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 대참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성 부재의 끝이 어디인지 목도했습니다. 선장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저버린 채 본인만 탈출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했고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해서 인성이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범죄가 더 악랄해지고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학교 현장은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의 폭력 그리고 사회의 심각한 참혹한 범죄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을 침해하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깔린 인성의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은 백년지계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성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인성에 대해서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입니다. 모든 정당이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국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보십시오. 부정부패, 거짓말, 막말, 과연 어디에서 인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과하고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됩니까? 인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정치를 해나가겠습니까? 인성이 부재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인성이 회복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인성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될 역할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겠죠. 그리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내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 바로 인성이 회복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인성이 회복된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정치권부터 교육, 종교, 문화, 스포츠,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인성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인의 인성이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이어온 한국인의 가치와 정신,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홍익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모든 사람들이 이로운 세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이것이 한국인의 인성입니다. K인성이 한국인의 최우선의 가치로서 시대의 정신으로서 이끌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인성이 회복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인성이 회복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우리 국민, 개개인부터 이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이 나라를 창조하는 주체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정치인들을 뽑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입니다. 인성이 무너지고 범죄가 무성한 나라에서 어떻게 청소년과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갖겠습니까?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스스로 의식이 깨어나서 인성을 회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 운명의 열쇠는 K인성으로 살아난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 명의 힘은 작지만 K인성으로 살아난 우리 국민들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인성이 살아있고 꿈이 있는 대한민국, 우리 K인성을 가진 국민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